봉사간에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1919 필라델피아 창원 공연 추진위원회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창원 남산교회를 섬기는 박성환 장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1919 필라델피아 이런 그 타이틀의 행사를 갖게 되는데 굉장히 낯설으시죠? 1919 필라델피아.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은 103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1919 3.1운동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약 한 달간 조선반도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을 갈구하는 우리 선조들의 애국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제국주의로서는 이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탄압의 소식이 이제 미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우리 조선에서 갔던 많은 동포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한 150명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반쯤 후인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룰 이 1919 필라델피아는 그 제1차 자유한인대회라고 하는 3일간에 있었던 회의 그 회의의 그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그것을 다큐멘터리 뮤지컬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전해 듣는 방법도 있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연극을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우리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1919 필라델피아를 직접 쓰신 극작가도 저희들이 모셨고 또 주연으로 서재필 박사 역으로 출연하는 배우님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프렌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썼는데 이제 친우회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동지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양상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역사의 뿌리를 느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모임을 주재하고 사회를 보실 우리 이길수 장로께서 지금 중요한 자료를 다운받는 중이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제가 서론을 좀 했고요. 잠시 보시던 영상을 잠깐 틀고 기다리셨다가 우리 이길수 장로가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담소를 나누시고 조금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창원 1919 필라델피아 다큐멘터리 음악극 창원 공연을 준비하는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길수 장로라고 합니다. 창원 남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919 필라델피아 공연은
저희들이 창원에서 준비하게 된 동기는요, 역사관과 국가관이 지금 많이 왜곡돼 있죠. 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거니와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신 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듯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현 시대에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국가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연은 올해 3월, 4월 그리고 7월 서울에서 이미 3차례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습니다. 약 한 45회 공연을 통해서 한 2만 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이 공연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이제 서울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이제 창원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이 공연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포스트 KBS 창원홀에서 이 3일절과 동시에 이 공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부산과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 이 공연에 꼭 초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요즘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까봐 전부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연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1919 창원 공연을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그 공연에 대해서 이 공연이 어떤 것이며 어떤 취지며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소개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공연을 제작하시고 또 이미 세 차례 공연을 총괄 감독하신 우리 이혜경 교수님, 아트 플랫폼 대표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주역의 한 분이신 우리 배우 이지영님, 그리고 필라델피아 친후회를 조직하여서 뒤에서 묵묵히 이 공연들을 뒤에서 떠받치고 계신 우리 1919 필라델피아 친후회 회장이신 최규영 우리 대표님께서 아마 오늘 이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공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올릴 것입니다. 오늘 친후의 밤에 아까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우리 박성환 우리 운영본부장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올렸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교계와 학계 많은 언론분들도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일반 성도와 또 이렇게 시민들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크 가까이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내년에 있을 창원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늦었지만 우리 친후의 밤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였지만 애국가는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애국가 제창을 1절만 같이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오늘 필라델피아 치유의 밤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사무총장으로 섬기시고 세진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성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931번이나 침략을 당했던 위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지난 19세기에 열강의 틈바구니에 서덕이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세기에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25 남침전쟁의 공산화 위기에서 유엔군 참전으로 지켜주시고 전쟁의 폐허에서 수십 년 만에 교회 부흥과 함께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고 경제 대국,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2021년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 이사회에서 의견 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32번째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91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나라를 잃은 망명적 신분인 동포들이 신앙과 애국심으로 제1차 한인자유대회를 열면서 조국의 독립,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의 법치국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을 따르는 천부인권국가를 세우려는 열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1919 필라델피아 창원 프렌즈의 밤을 가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2023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를 창원 캠피스홀에서 가지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앞장서 준비하는 분들이 그 헌신하는 모든 과정과 단계와 절차마다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새로운 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한국교회의 보루였고 6.25 남침전쟁 중에는 대한민국의 보루였으며 산업화 민주화의 기폭자가 되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남의 2600여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영적 발원지 진원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영적 지형을 바꾸고 예수님의 보혈로 온 나라를 빨갛게 물들이는 경남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나아가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 평화, 통일을 이루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성경적 가치로 균형 발전하여 세계의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선진국을 세우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해가 지지 않는 사랑의 대국, 선교 대국,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완수하는 위대한 경남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성환 운영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1919 필라델피아 다큐멘터리 음악극은요, 창원 공연은 여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체, 주관 이렇게 주체는 여기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타단법인,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 수호연합,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최를 하고요. 주관은 아트 플랫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력기관도 이렇게 있는데요. 협력기관도 중요하지만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소개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에는 독립한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5000년이여 역사의 힘으로 뜻모아 선언한다. 짓밟힌 민족 정신 일으켜 당당히 앞서 나가자. 옛 시대는 가고 예루살렘에 새 입성하는 시대 가고 주일은 과일장. 어두운 날빛이 걸쳐버리고 밝은 빛으로 향한다. 네, 다음은 우리 창원 공연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셔서 우리 바른가치소 경남도민연합의 원대현 목사님께서 초대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공연을 우리 경남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공연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고 우리 경남을 살려내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 땅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작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남 사랑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고신대학교 우리 총장님, 또 비롯해서 우리 여러 우리 귀하신 분들, 우리 경남기총 우리 대표회장님, 또 우리 한국성시화운동본부 우리 대표회장님, 또 우리 경남의 성시화운동본부장님, 우리 그 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 특별한 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잊지 마시고 우리 1919 필라델피아 공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뜻깊은 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멀리 부산에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고신대학교 총장이신 이병수 총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축사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첫 번째 인상은 이 부산 분들에게 욕 들어먹을까 약간 겁이 나는데, 부산 인구가 300 몇십만이 되는데 오늘 창원에 와서 보니까 이 창원의 기독교 모임이 부산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더 연합이 잘 되고 더 하나된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부산에 가서 이 좋은 소식도 전하고 부산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러한 걸 느꼈고, 두 번째는 우리 박승환 대표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단체를 이렇게 소상하게 소개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저는 그 소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창원 새순교회 설교를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박 장로님께서 1919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19를 알게 된 거는 제가 금년 3월 달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서재필 재단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서재필 박사의 삶과 오늘 1919 칸고레스에 대한 내용들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서 박 장로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 전시관에 적혀 있는 영어가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대로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저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이 경구에 서재필 박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필 박사는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부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형제까지 다 잃는 참혹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 freedom is not free. 근데 오늘 이 서재필 박사의 삶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것은 그분이 호남 사람이고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고 천재였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은 백인 여성과 결혼한 국제 결혼의 다문화 가정이었고 무엇보다도 성각자로서 살아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설립의 기독교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정신을 따르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일에 여러분들께서 주역이 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귀한 모임에 박수와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저는 기독교적인 정신, 성경적인 가치가 대한민국의 미래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인류의 미래요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박수를 표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우리 이경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경은 목사님은 경남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으로 계시며 손교금 진주초도교회 목사님으로 직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도에서 오신 인도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너무 쉽다. 말도 하나, 글도 하나, 뜻도 하나.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대한민국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일어나는 거 너무 쉽다. 왜? 말도 하나, 글도 하나, 뜻도 하나.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부터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알면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가 되는 미국 독립기념관에서 선포된 조국 독립선언 1919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 자유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 세워졌습니다. 계속 이대로 왕정정치로 갈 것이냐,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할 때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웠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되어지는 기독교의 꽃을 피웠습니다. 시집갈 때까지 쌀 한 말을 먹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여자들이 많았답니다. 보릿고개를 뛰어넘는 경제 대국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1919 필라델피아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이 알게 되므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확고하게 다져질 것을 소망하며 이 일에 큰 축가를 드리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로는 한국성취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계시는 이종승 목사님께서 축사를 올리겠습니다. 축사를 해보면 제일 늦게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앞에서 다 해서서. 저는 경기도 용인 사람입니다. 용인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4.19를 만나고
서울로 이사 가서 서울서 5.16을 만나고 청소년 시절을 서울서 살다가 이제 결혼하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뒤늦게 목사가 돼갖고 아무도 모르는 경남을 하나님이 내려가려서 왔습니다. 제가 내려올 때 경남의 복음화 점유율이 4%였습니다. 이 창원이라는 곳은 복음방송도 하나 들을 수 없는 정말 복음의 암흑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호서 내려올 때 세 가지를 알고 내려왔어요. 경남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고향이라는 거, 경남이. 그 다음에 십자바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악산 기도원이 있다는 거, 그 세 가지를 알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저때는 저희 백석교단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약 7,800개 되는 대교단으로 성장했지만 그때는 교단이 750개밖에 안 돼갖고 이 지역에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 경남노회가 만들어져 갖고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 우리 교단 교회가 500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와 있어 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고신하고 통합하고 앙숙같이 지나는 거예요. 고신에서는 통합을 신사참배한 목사들이라고 저것들이 목사가 교류도 안 하고 그러면서 보고만은 4%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 세계 교문이 넓어서요. 이집트가 보고마가 10%, 강성 회교국가인 시리아가 9%, 두바이가 6%입니다. 기독교 보고마율이. 대한민국이 어찌 4%밖에 안 되는 이런 곳이 있는가. 근데 그나마도 교계가 연합도 안 되고 자기네끼리 분쟁을 하고 재건이라는 교단을 전혀가 처음 봤습니다. 재건이라는 교단에서 우리 개척교회 안에다가 전도지를 집어넣어요. 교회 안에다 전도지를 집어넣는데 전도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신자 참배를 아니한 교단이며 아니 이게 어느 때인데 제가 86년도 내려와서 이제 여기 내려온 지가 36년 됐습니다. 제가 여기 사람이 다 됐는데 알다가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교회 교회사가 언더우드가 쓴 한국교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역사를 좋아하는데 이만한 역사책에 이 경남은 호주 선교부가 선교를 했다는 게 딱 3페이지 나옵니다. 3페이지. 그래서 이 호주 선교사들이 경남에 와서 놀았구나. 그리고 부산에 가니까 부산 영락교회니 산정교회니 이 피난민들이 내려왔다 세워놓고 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경남에서 거제도는 그래도 10%가 넘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이북분들이 거제도에 많이 살면서 거제도가 또 경남의 복음화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남은 6.25라는 이 동난을 겪지 않으면은 그나마도 교회가 더 없을 뻔했구나. 이 호주 선교사들은 이분이 주무셨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CT에서 제가 전국 제1호 방송 본부장을 6년을 했습니다. 창신대학에서 호주 선교사 8번 묘비 제막식이 있다고 CT에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8번의 묘비를 창신대학 교정에 세우는데 8번의 프로필 보니까 한 분은 오셔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한 분은 오셔서 석 달 만에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오셔서 아기 낳다 돌아가시고 8번 돌아가신 분이 전부 그래요. 그 내가 참 호주 선교사들이 기도 생활을 안 했구만. 이놈의 내가 마귀가 득실득실한데 영적 싸움에 져가지고 오자마자 다음날 돌아가고 석 달 만에 돌아가고 그 일도 못하고 돌아가셨구만. 선교사님들을 폄하를 했습니다. 역사를 제가 몰라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어쩌다가 경남에 성샤를 만들게 됐죠.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이 의신여종을 세웠던 배피 선교사님 묘가 무연분묘가 돼갖고 파버린다는
경남신에 나온 이장 공고를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어떤 분은 이 나라에 와갖고선 일생을 바치고 경남의 여성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경남하고 결혼하고 결혼도 안 하시고 자녀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자마자 그 학교는 불교 신자한테 팔아먹고 그분 묘는 무연분묘 가서 파헤친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묘 한 평에 300만 원짜리 10평을 사가지고 그분 묘를 옮겨주려고 시작했다가 호주 선교사에 눈이 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호주 선교사들 8분의 묘원을 만들어 놓고 120년 만에 경남에 호주 선교사가 오셔서 복음 준 것이 감사하다고 120년 만에 호주에 가서 감사하다고 갔다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는 호주 선교사들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호주 선교사들이 여기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 가서 호주 선교사 후손 가정에 가니까 경남의 역사 100년 전에 경남의 원시인 같은 사진 3,000장으로부터 경남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알면 알수록 부끄러워서 호주 선교사들을 내가 혼자 폄하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 감사하러 갔다가 와서 지가 와서 우리 역사관을 만들어서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가를 모두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선교사 기념관을 만들기로 하고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호주를 가서 선교사님들 후손들을 모아놓고 지가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대접하면서 우리가 호주 선교사님 역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일본 애들이 선교사들을 전국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 호주 선교사님들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최초로 감옥을 가시고 일본 놈들이 가시거든요. 걸리니까 그분들을 전원 추방을 하고 그 집들을 압수하고 자료를 불질러 버려서 자료가 없어진 거죠. 해방되고 들어와서 이 나라는 교단이 갈라져 갖고 교권 싸움하다가 6.25 만나고 그 가난 속에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역사 까맣게 잊어먹고 50년대 예장 갈라지고 60년대에 합동이 분열도 갈라지면서 한국교회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갈라질 때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선조들이 쓰시던 고무신, 숟가락, 젓가락, 타자기, 돋보기, 안경, 책들에도 갖다 와 주시면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어서 자랑스러운 호주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념관을 만들면서 그분들을 33분을 왕복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만든 게 호주 선교사 묘원을 만들고 역사관을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저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호주의 역사가 경남의 선교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교단 간의 분열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 한 뿌리가 되니까 지금 전국에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아까 총장님 말씀한 것처럼 전국에서 기독교가 제일 단합이 되고 잘 되는 데가 경남입니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전북이 우리한테 마케팅하러 배워와갖고 어떻게 경남은 이렇게 교계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느냐. 역사를 정립하니까 역사 아래 하나가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경남이 신사 참배할 때 장로교 전국 23개 노회 가운데 경남만 유일하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주일조 선양 모사가 그냥 나옵니까? 바로 호주 선교사들을 통해서 나오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살린 기독교가 바로 경남 기독교죠. 이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고 사사건건 싸우고 분쟁하던 것이 없어지고 예수 안에 단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방송도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활동도 하셔서 아직 전국에 비하면은 가장 미약하지만은 4%밖에 안 되던 보고마율이 이제 11%가 되는 경남이 돼서 경남은 꼴등이 제일 성장 가능성이 많죠. 올라갈 것만 남았으니까 경남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될 날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라델피아 1919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서 이 나라가 복받고 살았다는 거를 이걸 역사를 정립을 안 해놨습니다. 누가 안 해놨냐? 박정희 대통령이 안 해놨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76년도에 한국사 대계를 10권짜리 대한지를 샀습니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로 그 다음에 부족국가 시대에서 고구려, 신라, 고려, 근세조선 그 다음에 근세 100년으로 이 해방 이후까지 역사가 다 정립된 걸 샀는데 내가 76년도에 그 책을 샀는데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 책이 어디서 끊어지냐 하면은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혁명으로 역사가 끝나요. 이 역사라는 건 매해 끝나게 되면은 그 이듬해 전에 것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 15년이 됐는데도 역사 정립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15년이 됐는데 매해마다 해야 되는 거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되죠. 박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싶은데 세계는 5.16 군사 쿠데타로 그 규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이 5.16 쿠데타라고 박정희 대통령 안 만나줘서 서독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내고 그걸 담보로다가 돈 끌어다니고 그러다가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하고 화해하고 우리나라가 기사회상하고 중동 붐 일어나갖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은 저 역사를 자기 역사를 5.16 혁명으로 하고 싶었는데 세계는 쿠데타로 하니까 이거를 정립 안 되니까 밀다가 안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화해하고 가고 유모선 씨는 1년도 못하고 물러나고 이 정리를 박정희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 하고 있다가 돌아가고 나서 독재를 하니까 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빨갱이들이 민주 속에 파고 들어가 있다가 이놈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간 게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일이죠. 이제 한국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거죠. 새로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뒤늦게 해방이 돼갖고 70년이 넘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하고 다니는 슬픈 나라가 된 거죠. 그래도 이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걸 해서 국민들이 이제 깨달아지면은 이 나라가 그여져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복받았다는 것을 이제 정립이 되게 되겠죠. 우리 묘원 만들고 기념관 만든 것 때문에 경남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나는 이번에 경남의 필라델피아 1919가 부산으로 대구로 영남에 붐이 일어나갖고 다시 한국에 올라가서 이게 난타 공연보다도 더 대한민국의 아주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공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사의 말씀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남의 선교와 기독교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님께서 사실 오늘 참석을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오늘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시는 대신에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1분 정도니까요. 길지 않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1919 필라델피아 프렌즈의 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이길수 주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가 서울에 이어서 우리 창원에서 내년 봄에 공연이 됩니다. 미주 한인들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현한 뜻깊은 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1919 필라델피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남도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후원회와 1919 필라델피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혜경 교수님 나오셔가지고요. 이제 본 공연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혜경 교수님은 아트 플랫폼 대표이시고 국민대학교의 영예 교수로 계십니다. 이혜경 교수님 나오실 때에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오히려 오늘의 주인공은 1919 필라델피아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한 가지 자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설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오늘 첫 발을 내딛게 된 이혜경입니다.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용기가 나시고 의미 있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실내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아까처럼 도지사님 영상 할 때처럼 좀 낮춰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1919 필라델피아. 키워드는 기록과 기억 그리고 문화적 기념입니다. 더 끄셔도 돼요. 앞쪽으로 보여주시다. 네, 앞쪽으로. 앞에 조명 앞에. 네, 감사합니다. 아트 플랫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스토리 콘텐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차츰 제가 보여드리는 걸 통해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국민대에 있으면서 또 했던 역사 관련 행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것이 아트 플랫폼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불수교 130주년 2016년에 프랑스 대학하고 해서 자유한국과 프랑스 평화를 꿈꾸다 했는데 이거는 김규식 선생님과 그 다음에 파리 평화회의에 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시와 학술대회를 프랑스 파리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지역의 역사 1933년 세계에 지어진 집을 다큐멘터리 연극 전시 산책극 등으로 성북구에 한용운 선생의 시무장 또 이태준 소설가 이태준의 수연산방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존했던 그분의 보화각 이렇게 엮어서 다큐멘터리 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때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하고 함께 제시의 일기라고 양우조 선생 독립운동가 양우조 선생이 쓴 육아일기를 가지고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유태인의 디아스포라와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한국의 사례 이렇게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2018년 11월 23일 임시정부 환국기념일에 제가 다큐멘터리 음악극 기류의 나라 이거는 문화관광부가 이제 후원을 했고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랑 했던 것인데요. 중국에서 있었던 상하이부터 해서 중경까지 임시정부에 함께했던 요인들이 쓴 일기와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다큐멘터리 음악극을 3일 동안 공연했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에 2019년에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단 후원으로 다큐멘터리 음악극 그 나라 가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핵심으로 했던 것은 그 3.1운동이 서울과 평양, 오히려 평양에서 더 먼저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졌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이 얼마나 여기에 도왔는가. 그래서 제목을 그 나라 같이 해서 3.1운동 기념 음악극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하자면 이제 다큐멘터리 음악극 유일한을 또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은 제가 다녔던 미시간 대학의 한국인 1호 졸업생이십니다. 근데 유일한 선생을 보면 제가 이걸 더 개발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평양에서 9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신 그 해에 같이 9살 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양육이 되면서 독립운동과 또 실용주의를 배워서 아주 독특한 뜻깊은 기업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실용주의가 어떻게 고아와 같이 간 이 어린 소년을 길러냈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에 와서 다시 기여를 했는가를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평 부인은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광주 그 문화재단에서 선정이 돼서 양림, 물론 아실 거예요. 광주 양림동 스토리 양림의 이야기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로제타홀 일기 보부여관 원장이셨고, 평양의 기홀병원, 그 다음에 따님의 이름을 딴 아동병원을 최초로 만들었던 로제타홀 선교사가 남긴 일기를 가지고 인천의 로제타홀 기념관에서 다큐멘터리 음악극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작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기독교 역사, 선교사,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이렇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것의 핵심이 이제 다큐멘터리 1919 필라델피아입니다. 3차 공연을 했는데요.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의도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뿌리찾기입니다. 그리고 103년 전에 선포된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에 대한 건국 비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인데, 그 중에도 국가, 네이션 빌딩, 국가를 만들어가는 서사를 정립하는 것이 보다 큰 그림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나라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찾는 것이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희생들을 했는가, 그거를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정신과 어떤 희생과 어떤 노력으로 세워졌는가를 조명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인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고, 현재는 올해 특히 한미조약 140주년입니다. 1882년에 조미통상수호조약이 만들어진 지 올해가 140주년이거든요. 한미관계를 조명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열되고 갈수록 적대적이 되는, 나누어지는, 파편화되는 이 사회에,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역사를 알므로써 통합이 되고, 그 통합된 사회, 그 힘으로 이제 통일까지 이루어야 되는 다음 세대의 미션을 우리가 같이 정립하는 것이 좀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1919를 하게 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의 출발과 전개, 그다음에 독립운동에 함께한 유대인 납비,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와 자유민주주의를 잉태한 바로 그 지점,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미국인들의 참여와 지원,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으로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뭐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고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고 여기에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이 3.1운동을 촉발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마 목사님들에겐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명을 신약시대 제사장 국가라고 주장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노예 그 해방전쟁 1865년에 끝난 그 노예 해방전쟁이 끝난 직후에 네브라스카에 불과 인구 716명이 되는 소도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버밍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보좌로부터 기쁜 소식,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다. 미국인들은 넘치는 번영을 받아 문명을 신속하게 진전시키고 지구의 모든 인종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 설교 제목에 미국의 지도력 아래서의 세계 평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럽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담당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의 소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게 미국 의회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명은 뭘까요? 성령의 시대. 네, 세계의 통합이죠. 예. 자, 미국 이민과 선교의 나라입니다. 18세기 미국으로 이민이 급증했고요. 그 중에 독일 개신교도들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주로 많이 왔습니다. 아펜셀러도 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기근으로 인해서 천주교도들도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에서 일어나는 유대인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도 많이 넘어왔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대륙횡단 철도가 놓이면서 중국 이민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그에 비해서 1903년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갔고 이때 1919년에 한 5,000명 정도가 하와이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의 복음주의 부흥과 선교의 열정, 시티 on a hill, 마을 위의 도시, 언덕 위의 도시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복음의 전도가 그 지역사회, 그 도시 자체 전체를 통합적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왔고,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 교육 전문가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한꺼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복음 전파와 근대화가 이때 일어났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제 그 조미수 통상 일어난 지 3년 후에 들어오고, 뭐 아펜젤러가 쓴 그 부활절의 기도문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가 그들의 그 교육제도 안에서 양육이 되는 거죠. 서재필 박사는 미국으로 건너가셨다가 배제학당으로 오셔서 이제 토론 문화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시게 되죠. 그런데 한일합방이 일어났을 때 이제 임시정부가 곳곳에 세워지고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반포됩니다. 여기까지가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공간적으로 필라델피아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형제사랑의 도시. 역사적으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이 선언된 곳이고 1787년 연방헌법이 조지 워싱턴의 사회로 반포된 것이고, 그리고 1790년부터 약 10년간 연방정부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올 때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이에요. 뭐 독립선언과 연방헌법, 그 다음에 저기 독립기념관 자유의 종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것이 시작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퀘이커 교도들 중심으로 노예들을, 남부는 노예 제도가 있고 북부는 노예가 없으니까 이 노예들이 남부로부터 북부로 탈출하는데 점조직으로 운영되었던 탈출 루트입니다.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도왔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탈북민들이 생각이 납니다. 탈북민들이 오는 그 루트, 나중에 이것도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스페인 독감이 제일 극심했던 한 10만 명이 알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익숙하죠? 마스크 안 쓰면 감옥 간다는 그런, 그리고 저 밑에는 관입니다. 그 스페인 독감으로 돌아가셨던, 이것이 1919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의 역사입니다. 자, 간단하게 자, 이게 요거를 요런 그 신한민보에 이런 초청장이 실렸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동포여, 이때가 어느 때인가. 다급하죠? 지금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교육, 언론, 종교계 각 사람들을 모아서 의회를 열려고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에 제일 긴한 것은 미주 각처에 산재한 동포가 다수히 모여야 할지니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무슨 책임을 불게 하며 이때는 재백사하고 경비를 자담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기를 저마다 주의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승만, 정한경, 서재필 이렇게 세 분이 초청하는 초대장이 신한민보에 실렸고 그것에 화답한 분들이 이제 150여 명이 필라델피아로 모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시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 미국 각처에서, 미국의 그 당시 본토에 있는 교민들이 한 1000여 명 됐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150여 명이 기차 타고 배 타고 그렇게 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 한국인과 미국인, 그 다음에 뭐 음악 연주자들이 모여서 3일 동안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컨그레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First Korean Congress, 제1차 한인 의회라고 했어요. 근데 선출된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라기보다는 한인 자유대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부활절 다음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방학, 그때 부활절 연휴 기간에 오시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3일 동안 5가지의 결의문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경념은, 미국 대중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호소문, 한국인들의 목표와 열망을 결의하는 결의문, 양식 있는 일본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편지, 이렇게 5개의 편지를 결의문을 의논하고 선포합니다. 그곳에 했던 곳이 리틀 시애터예요. 리틀 시애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여기에서 서재필 재단과 한국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1919년 4월 14일에서 16일 독립지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제1차 한국의회를 열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했다. 그것이 이 건물 앞에 붙어 있습니다. 네. 자,
서재필 박사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엄중한 소명으로 모일 때에는 세상의 통치자이자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포죠. 그래서 3일간 이 회의 시작을 미국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로 엽니다. 놀랍죠? 여기 글씨가 깨져서 제가 잠깐 여기 대본에 있는 것을 저 회의록을 정리한 대본 중에 조금 읽겠습니다. 플로이드 톰킨스 성공회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요. 한국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을 받아들인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성경 공부와 신앙생활에 헌신한다는 소식은 우리 후원자들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됩니다. 자유와 독립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도 수많은 투쟁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얼굴을 빛으로 향하십시오. 가슴을 신나는 응원가로 뛰게 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의가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크리스천 정신인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둘째 날은 천주교 대학인 빌라노바 대학의 총장님이 오셔요. 제임스 딘 총장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대본에 정리한 것 중에서 발췌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국 대회가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열린다고 절망하거나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 12명의 어부가 돈도 기술도 없이 동방의 먼 변방에서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진리뿐이었지만 세상은 아직도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로 무장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위해 자유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를 하십시오. 이렇게 현실적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제3일날 오신 분은 정말 놀랍게도 유대인 랍비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큰 교회의 랍비가 오셨어요. 놀랍죠?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왔고요. 어제는 우리 유대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지켜온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최초로 저 먼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 집단이 모세의 지도를 받으며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에게 저항했습니다. 이후로 출애굽 사건은 세계 역사에서 자유를 향한 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강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였다는 점, 또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로 탄압받는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에 있는 유대인들은 러시아와 독일에게 이중적인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공평한 신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곧 자유를 쟁취하는 신의 부르심이다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성공회, 개신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공회 목사님과 천주교 신부님과 유대인 랍비가 3일 동안 매번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대회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서재필 박사의 말씀은 넘어가고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의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 앞에 정의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군사 독재 국가에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인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승만 박사는 여기에서 미국인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낭독하고 선언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민찬호 목사는 배제학당을 같이 다니다가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를 도왔던 분이죠. 나중에는 노선이 갈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19년 3월 1일 300만 동포가 일어나 독립을 선포한 후 기독교 덕성과 인문교육을 배워 민주주의 원칙을 믿는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천부인권이죠. 그것을 회복하고 조국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방법을 다시 사용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번역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결의한다. 이 대회가 열리는 중에 4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국무령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곧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유일한 아까 했는데 24살짜리 대학생이에요. 미시간 대학의 학생인데 이렇게 이분이 선포하는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 나중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의문은 미국의 헌법과 독립선언문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통치받는 사람들의 권력에서 유래하는 정부를 믿는다. 주권제민이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믿는다.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믿으며 모든 나라의 시민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상업 및 공업을 증진할 공평한 기회와 보호를 허용한다. 우리는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믿는다. 등등 10개의 조항을 낭독합니다. 네. 자, 윤병구 나중에 목사인데 이분은 일본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노디킴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 한국인의 여성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그 회의록에 실려있는 8개의 사진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한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넣은 것이 조지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가 랍비를 찾아오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나중에 메시아닉 주가 됩니다. 유대인 랍비 가문 출신인데 근데 그것을 촉발시킨 사건이 이 한국인 독립운동가들과 만나면서 이 독립운동가들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정신, 성령이 운행한다는 것을 이분이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메시아닉 주가 돼서 그 회고록을 쓰게 되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자료를 합해서 제가 이제 공연을 만들었고요. 공연은 제가 애초에 이제 홀리웨이브에서 2021년에 홀리브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한 이후에 공동으로 제작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수아트홀에서 했고 광림아트센터에서 했고 용산아트홀에서 총 45회에 걸쳐서 약 15,000명 이상이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교회의 힘이 크다. 그겁니다. 이 교회에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모이면 정말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창원 모임에서 실감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 것은 저게 순서지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순서지 자료인데요. 저기에 보면 노래를 부른 대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록 안에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국가 아메리카 더 뷰티풀을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가 중에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를 부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올랭자인의 마친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총 10곡 이상의 음악을 여기에 넣습니다. 자, 1차 공연 성수아트센터고요. 여기에 관람평 중에 이인호 교수님 아실 겁니다. 러시아 대사하셨던 분이 젊은 청년들이 꼭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현승일 국민대총장,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하셨죠. 전국의 대학생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젊은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시는 어르신들의 나라 사랑의 이유와 마음을 알게 됐다. 전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 앙콜 공연은 광림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광림아트센터는 광림교회에서 세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극장인데 광림에서는 광림이 주최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도 다양한 관람평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관객평이 이 사회디자인 연구소장이라고, 이분은 좌파였다가 이제 우파로 바꾸신 분인데 문명 수준의 차이가 난다. 미국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이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었던 거와 어떻게 달랐는지,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586에 강추합니다. 이런 관객평을 남겼습니다. 자, 3차 앙콜 공연은 용산아트홀에서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대사가 와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에게도 저희가 초청장을 했는데 이제 다른 일로 못 왔지만 그 이스라엘 대사가 많은 관심을 가져줬고요. 저희가 특히 7월에 대한민국 헌법과 건국 이야기를 전시로 했고, 역사 온라인 세미나를 했고, 또 친후회 환영의 날을 했고, 대한민국 헌법 건국과 통일이라는 제헌절 기념 강의도 했고, 또 국회의원 정경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세미나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 공연에 대한 관람평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원하시면 제가 이거 자체를 파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8편에서 78편 1절에서 6절. 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네. 그런 마음으로 다큐멘터리 음악극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메인스트림 문화예술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역사 이야기, 기독교 그 중에도 역사, 그 중에서도 건국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출발로서 1919가 자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1919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신 이 보람일까요? 제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미국 교회와 미국인들이라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홍선표 박사가 쓴 논문을 좀 정리한 건데요. 자, 한국 친후회는 1919 필라델피아가 끝난 다음에 아까 그 목사님, 랍비, 신부님들이 함께 한국 친후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돕는 그 홍보 활동, 헌금, 시민들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데 미국의 전국적으로 한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25,000명이 교회 단위로 사인을 해서 그때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친후회는 이따가 최 목사님이 좀 말씀하실 거라고 보고요. 한국 친후회를 따라서 이제 우리 1919의 공연 친후회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나 오하이오나 미시간이나 여러 학교가 있는 도시, 또 한국인들이 많은 도시에서 이런 그 친후회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한미협회라는 것을 1941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서 요것은 주로 워싱턴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 이사를 보면 해리스 박사, 뭐 저널리스트, 정치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모임과 비슷하죠? 하나 더 보여요. 이 모임이 오늘 모임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국 친후회 모임이죠. 이렇게 모여서 한국인들의 독립을 돕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이 41년 한미협회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친환회를 따로 만듭니다. 1943년에. 왜냐하면 왜 기독교만 자꾸 부각시키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다시 만든 것이 기독교 친환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지지와 미국 정보당국에서 인정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선의 밤, 뭐 에비슨 다 아시죠? 에비슨이 미국 친한 인사들에게 한국인들은 앞으로 독립을 하고 건국을 하면 아시아의 주변의 국가에 복음을 전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세계 선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주미외교부 통신부에 미국인 중 한국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곳은 다만 기독교회뿐인 고로 한국 이름이라도 아는 자가 거의 기독교인들이더라. 이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서로 도와야 된다. 서재필이 에비슨에게 후원금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런 상황을 피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 크리스찬 코리아는 동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되고 이 지역에서 궁극주의적인 야만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요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서재필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창원에서 빛나고 번창하는 근원지가 되는 창원이 그 이름을 더욱 빛내는 이런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정말 놀라움과 감동입니다.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함께 모이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창원분들의 그 열망에 어떻게 우리가 작품으로 보람을 느끼시게 할까, 그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이 작품이 공연될 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함께 느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고 경남이 그곳의 진원지가 되고 또 다른 도시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오늘과 같은 이 모임이 그것의 아주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와서 뵈니까 박성환 장로님 너무 그동안 많이 야위셨어요. 그리고 이길수 선생님도 그렇고 함께 하시는 여기 목사님들의 기도와 말씀 하나하나가 이미 1919를 다 보시고 이미 다 해석을 끝내신 그런 통찰과 그 한마음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창원에 와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홀이 9시까지 대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조금 운영상의 차질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지금 우리 앞으로 스피치 할 분이 한 2분 남아 계신데요. 다음 잠깐 우리 공연의 주역 배우 중에 한 분이신 그 서재필 역으로 나오셨던 그 배우 이지영님을 모시고 공연을 직접 참가했던 그 소감을 잠시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꿈이 잘 먹고 잘 살자였습니다. 가난한 연극 배우의 아들로, 둘째 아들로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내 식구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의 꿈은 하나님의 배우가 되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계속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 37에 뒤늦게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우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에 저를 자꾸만 합류하게 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경남 출신이라고, 제가 2016년도에 영화 일사가고 주기철에 주기철 목사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밖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간 우리 민족의 어른이, 그런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지금 내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이 1919 필라델피아를 하는데 서재필 박사님 역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서재필 박사님에 대해서는 더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47에 결혼을 해서 딸이 7살입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 딸에게 어떻게 복음을,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수많은 크리스찬을 뛰어넘어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돌만 꿈꾸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동북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복음의 민족으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경남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힘있게 일어서는 것처럼, 일사가고 주기철의 그 목사님의 고향인 것처럼 1919 필라델피아가 103년 전에 그 암흑의 시대에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논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출발이 다시 한번 이 경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 정말 해외 미주까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또 다른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배우로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면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니라 1919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스피치인데요. 우리 1919 전국 프렌즈 대표를 맡고 계시는 최기경 교수님, 네, 우리 차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경남 창원에서 오셔가지고 1919 필라델피아를 기대하면서 이런 귀한 모임을 하시는데 큰 감명을 받습니다. 제가 사실은 1919 필라델피아의 후원 회장이 돼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저 역시 2년 전까지도 1919 필라델피아가 뭔지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혜경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며 세미나를 하면서 1919 필라델피아를 하면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요즘에 얼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를 떠나는지, 우리 애들이 기독교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90% 가까이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고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1919 필라델피아를 보고 여기 답이 있다라는 그런 제가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제가 한 번도 우리 연극이라든지 그런 거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45회 공연 가운데 거의 30회 공연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DNA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1919 필라델피아를 놓고서 아시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건국이 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남아있는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오시고 교회의 모든 교인들 한 분도 빠짐없이 데리고 나와서 이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멋있는 헌법인지, 이 나라의 헌법의 차이가 오늘날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만들어냈고 이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1919 필라델피아를 보면서 제가 이제 내년에 60이 되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는 것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그리고서 이 헌법이 만들어진 그 씨앗, 저 1919 필라델피아의 자유한인대회에서 만들어진 한국인의 열망 10개조가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물론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와 같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20대의 청년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용산에서 보면은 촛불, 중고등, 연합 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거기서 윤석열 물러나라 그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가치관, 천부인권의 가치관으로 동아시아의 최초로 천부인권 자유민주주의 법치공화국을 세우는 것이다. 왜냐? 자유민주주의 법치공화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 전파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아직 언제 독립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까 얘기했던 20대 청년들이 외쳤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을 다시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로 요시아가 감추어졌던 성경의 두루마리를 찾고 그 모든 자기의 옷을 찢고 울고 새롭게 개혁을 했듯이 오늘 1919 필라델피아에서 보여주는 이 한국인의 그 열망, 어떠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 나라, 그분들의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건 거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열망, 그분들의 땅과 고통 가운데 오늘 이런 저희가 부유한 나라, 복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씨앗을 다시 이어져 나가는 것이 1919 필라델피아라는 이 이름으로 하는, 아직 생소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첫 잉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잉태가 1948년에 어떻게 출산되었는지,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친우회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거를 뭐 생각해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혜경 교수님의 말씀하셨듯이 이 3일 동안의 자유한인의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미국 분들이, 한국을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분들이 이 한국 사람들한테 흐르는 이 거룩한 영적인 흐름,
이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려 21개 지역에 25,000명, 영국의 한 곳, 프랑스의 한 곳, 친회를 결성하고 한국인의 독립을 위해서 그분들이 싸웠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뤄낸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경남에 계신, 창원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 1919 필라델피아의 친구들이 되셔가지고 사상적으로는 마치 6.25 때 이 부산, 경남 조금밖에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경남, 창원에서 일어나신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법치공화국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75년 이상 노예를 상태를 해방하지 못하고 있는 노예 상태의 진짜 인권의 사각지대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온전히 북진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를. 제가 친회 회장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정기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10,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모두 가셔가지고 자기의 직장, 교회, 가정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3번 45회의 공연을 하면서 바로 이런 경험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창원, 경남 공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리는 귀한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광고는 주로 후원에 대한 광고였는데요. 우리 최규현 교수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브로셔에 보면 계좌번호 있습니다. 계좌번호. 5,000원, 10,000원도 좋고 형편이 되시는 분은 목돈을 후원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하는 공연들은 우리가 안어 후원자들을 많이 모집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씩. 우리도 300용사를 안어 회원을 모으면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많은 훌륭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모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중요한 이 행사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금요일 3일 됩니다. 지금 한창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 시험 및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기 촉구 결기대회를 또 경남에서 갖게 됩니다. 이 포스터가 각 교회마다 아마 붙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경남의 교회들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이 잘못된 교육과 또 인권 계획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부인권과 또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교육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철수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우리 경남 성심운동본부 대표본부장으로 계시는 김종준 목사님께서 대신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 이어서 우리 최탁원 우리 늘푸른 교회 우리 감독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행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919 필라델피아 창원 브랜드의 밤을 오늘 개최하게 하시고 또 많은 관심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 나라로 세워졌지만은 오늘 수많은 세력들로 인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지만은
저들은 그렇지 않고 성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요 가정을 해체하려 하고 있고 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저들은 미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귀한 1919 빌라델피아를 주여 공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 자유를 저들에게 주여 대변할 수 있는 깃발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온 교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공연을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후원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 마치고 난 뒤에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기 우리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전부 다 모여서 할 테니까 사진을 찍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인류의 참된 자유와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그 사랑이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난 대한민국 건국의 청사진을 그린 1919년 필라델피아의 음악곡이 내년 3월 창원홀에 거행되온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복음 선교가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